안녕하십니까. 원가관리사 1급 12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활동기준 원가계산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활동기준 원가계산의 마지막 시간 문제풀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활동기준 원가계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활동기준 원가계산은 원가 동인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원가 계산 방식인 조업도에 따라 원가를 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가 동인을 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그 원가 배부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인 조업도에 따른 원가 배부보다는 원가 동인에 따른 원가 배부를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1, 2, 3번은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부합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제품이 자원을 소비하므로 제품의 생산량에 비례하여 제조간접 원가가 발생한다고 간주한다. 이것은 전통적 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제품이 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생산량이라는 조업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에는 이런 그 생산량에 비례한 그 원가 계산, 즉 원가 배부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의 원가 동인을 찾아서 그 동인에 맞는 원가 배부 방법을 각각 개별 적용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것이 되죠. 1, 2, 3번은 다 맞는 지문입니다.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나온 것이고요. 생산량 이외의 다른 원가 동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가 많죠. 활동에 근거한 배부 기준의 수가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식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종의 사전 원가 계산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후입니다. 활동이라는 원가 동인이 사후에 확인되기 때문에 사후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은 서비스 업종이고요. 제조간접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적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조간접비 비중이 높은 생산 방식이라고 한다면 개별 원가 계산 방식이죠. 주문자의 요구되는 각각의 그 스펙에 따라서 제품을 개별 생산하는 경우, 그러면 납품종 소량 생산이 될 텐데요. 납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이러한 제조업종은 제조간접비 비중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적용하면 또 도움이 되죠. 그러므로 3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활동 원가 계층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설비 수준 활동. 설비 수준 활동은 특정 작업이나 제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생산과 관련 있는 활동으로서 공정관리, 건물관리, 안전유지 및 조경 등 설비 전반적인 관리 및 지원이 포함되는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활동원과 계층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아래의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절차가 옳은 것은 원가 대상을 파악하고요. 원가 대상별 직접 원가를 파악하고 활동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활동 원가를 집계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별 원가 동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활동별 원가 배분율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원가 계산에 들어가게 되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자 위주의 제조 환경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급자 위주는 전통적 원가 계산 환경입니다. 지금은 소비자 위주죠.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주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제조 환경이 개별 제품을 제품 사이클 주기를 짧게 하면서 개별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제조 환경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 간접 원가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맞추어서 나온 것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입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지문은 3번이 되는 것이죠. 7번 문제입니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부 다 옳은 내용입니다. 자원에 대한 소비를 측정하는 모델이죠. 리소스 컨섬션이라고 하는데요. 자원에 대한 소비를 측정하고 활동 자체를 원가 동인으로 보는 것이죠. 활동을 통제하여 원가 관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수명주기 단계에 따라 제품 원가에 대응하는 가격 결정이 가능해지고요. 제조 간접 원가의 제품별 추적 가능성을 항상 높이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제품 원가를 산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원가는 활동기준 원가 계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A와 B 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A 제품의 연간 생산 및 판매량은 10,000단위고요. A 제품은 10,000단위, B 제품은 12,500단위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아닙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A와 B 두 제품의 단위당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활동 1에 대한 제조간접비가 10만원, 10만원이라는 이 제조간접비를 A 제품과 B 제품에 각각 배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활동 1에서의 A 제품과 B 제품 각각 생산 원가 동의는 200, 800입니다. 더하면 1000이죠. 그러면 공식은 활동 1 10만원 곱하기 200 나누기 1000입니다. 그럼 A 제품의 배부가 되죠?
활동 1에서 10만원 곱하기 800 나누기 1000 그러면 B에 배부됩니다. 활동 2입니다. 20만원의 제조간접비가 발생이 되었고요. 400대 600이니까 합계가 1000이 나오죠. 400 나누기 1000을 하면은 A 제품에 배부되고요. 마찬가지로 활동 2에서 20만원을 곱하기 600 나누기 1000을 하면 B에 배부가 되죠. 이렇게 해서 각각 배부된 금액을 합계를 내서 만 단위로 나누고 B는 B대로 합계를 내서 12,500 단위로 나누면 됩니다. 이와 같이 각각 배분된 금액이 나오죠. A 제품 10만원이 나오고 B 제품은 20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10만원에 만 단위 생산했으니까 만 단위 나누면 단위당 원가가 10원이 되고요. 20만원 나누기 12,500 단위를 생산했죠. 이 제품이. 그러면 단위당 원가가 1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9번 문제입니다. 국민경매자동차의 고객응대센터는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60명이에요. 직원들의 업무는 경매 대행 업무와 경매 차량 업무로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매 대행 업무는 통상적으로 건당 10분씩 소요되고요. 경매 차량 접수 업무는 건당 20분씩 소요됩니다. 직원들의 정규 근무 시간은 주당 40시간, 5일 근무로 40시간을 근무합니다. 총 근무 시간은 업무 수요에 따라 조정이 되고요. 주당 정규 급여는 1인당 50만원,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2만원입니다. 향후 일주일 동안 예상되는 일일 평균 업무 수요가 다음과 같을 경우 노무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규 채용 인원은 최소 몇 명까지 더 뽑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매 대행 업무는 1000건을 수행하고 있고 건당 10분이 발생이 되고요. 경매 차량 접수 업무는 1000건을 수행하고 있고 건당 2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각각 곱해야 되겠죠. 1000 곱하기 10분 하면은 네, 만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매 대행 업무는 총 만분이 되죠. 그러면 경매 차량 접수 업무는 2만 분이 됩니다. 모두 더하면 총 3만 분이 돼요. 여기에서 40시간, 5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 40시간을 근무하고 나누기 5일 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식을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총 3만 분이니까 60분을 나눠야 되죠. 시간으로 한번 환산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네, 60분이 나오고요. 그 3만 분 나누기 60분을 하면 500시간이 나와요. 여기다가 500시간 곱하기 5를 하고 나누기 40시간을 하면 62.5명이 나옵니다. 네, 62.5명. 자,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총 3만 분이고 1시간은 60분이니까 나누면 총 500시간이 나옵니다. 자, 이 500시간을 지금 5일 근무한 거니까 주 단위로 5일을 곱하면 총 5일간 이제 시간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40시간 단위니까 40시간으로 나누면 62.5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6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62.5명을 차감하면 2.5명이 나옵니다. 2.5명이 산출이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 1인당 주당 1인당 50만 원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반올림하면은 2.5명에서 반올림하면은 63명이 나오는데 63명의 급여를 주는 거와 반올림을 하지 않고 62명의 급여를 주는 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로 2명만 더 모집을 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원가적 측면에서 본다면 네, 이렇게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산식은 꽤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2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원가는 활동기준 원가를 사용하고 있고 세 가지 활동, 결삭, 조립, 밀링 활동을 통해서 제조 원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A 제품의 원가 조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밀링 활동의 원가 중 밀링 활동의 원가 중 50만 원은 고정비입니다. 그리고 A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변동 활동 원가입니다. A 제품 한 단위당 결삭 기계 시간이 30분, 압착 기계 시간은 20분, 분쇄 기계 시간은 40분이 걸려요. 제품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A 제품의 단위당 재료비가 5,000원이면 다음 1년간 A 제품을 500단위를 생산할 때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네, 이 풀이된 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각 활동 자원 동인 비율을 보면 절삭의 가공 원가가 50만 원,
그리고 만 시간이 돌아갔죠. 그래서 시간당 50원이 나오고요. 조립 기계 시간은 200만 원의 원가에서 원가 동인수 5,000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400원이 나옵니다. 밀링에서는 50만 원이 고정 원가니까 연간 가공 원가에서 50만 원을 차감한 100만 원에 연간 원가 동인수 10,000시간을 나누면 고정비를 제외한 변동 원가의 시간당 원가가 100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 제조 원가를 구하면 직접 재료비 500단위에 5,000원을 곱합니다. 그러면 250만 원이 나오죠. 여기서 A 제품의 단위당 재료비가 5,000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위당 재료비이죠. 여기에서 이 500단위는 A 제품을 500단위 생산하는 경우죠. A 제품 생산량입니다. 그러면 250만 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절삭, 조립, 밀링 활동에 따른 원가를 구하면 아까 500단위에다가 곱하기 30분 단위당 걸린 시간이 30분이죠. 단위당 걸린 시간 30분을 곱하고 나누기 60분 곱하기 시간당 50원 즉 시간당 50원이니까 시간으로 환산해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 60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단위당 원가 50원을 대입을 해서 곱하고 조립활동 원가도 A 제품 생산량 500단위에 단위당 20분을 곱하고 60분 나누고 그리고 시간당 405를 곱하고요. 밀링 활동 원가 500단위에 단위당 40분 곱하고 60분 나누고 그 다음에 시간당 원가인 100원을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숫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정활동 원가 50만원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250만원, 12,500원, 66,667원, 33,333원 그리고 고정원가 50만원을 더하면 총 제조원가는 311만 2,5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 설명이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